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챔발리스트 김재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기업이나 아니면 학회 여러 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연주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들으시면서 왜 기업에서 저희를 이렇게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걸 공감하고 싶은지 그런 걸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모시고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바로크라는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크라는 거는 찌그러진 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찌그러진 진주처럼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그 균형이 맞지 않고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도 굉장히 바로크 음악하면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크 시대가 17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7세기, 18세기 바하가 있었던 시기까지가 바로크 시대였고요. 그 바로크 시대 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웅장하면서 그런 건축 건물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그 드레스덴의 대성당 이러한 건축 건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바로 그 문학에서 보면 그 세익스피어나 아니면 세르벤테스 같은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술에서 보면은 그 빛을 활용했던 그 화가 루벤스 그리고 렘브란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봤을 때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칼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에서 봤을 때는 이때 처음 오페라가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바로크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학적 철학 그리고 음악 미술에 걸쳐서 창의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기업들이나 학회에서 저희에게 바로크 음악 어떠한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나 그런 설명들을 좀 부탁을 한다고 그런 세미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바로크 음악은 참여하는 음악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바로크 시대 때는 지금 저희 있는 공간과 똑같이 무대와 관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하고 똑같죠? 네. 저희가 앞에 있고 관객들이 바로 앞에 앉아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나 아니 글 쓰는 사람이 어떤 영감을 얻어서 쓰면은 바로 연주가들은 그걸 보고 악보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그 시를 낭송을 하면서 성악가들이 또 노래를 맞춰서 부르고 거기에 즉흥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시대 때에는 관객들과 그리고 연주가들이 항상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 초기 바로크 컴어게는 김호정 선생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저는 비올라 다 감바를 연주하는 강여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첼로랑 참 비슷하지만 또 기타처럼 튕기기도 하고 또 활로도 긋는 이 악기는 원래 이 기원이 기타와 이런 활을 긋는 악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악기예요. 사실 이런 제가 잡는 활의 모양은 이미 동양에서 굉장히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악기가 뭐였죠? 네, 그런 악기들 혹시 중국의 어루나 몽골 마두군 같은 이런 전통적인 악기들의 이런 활 잡는 모양이 이제 유럽으로 전해졌고 스페인에 원래 있던 이제 비후엘라라는 그 기타의 전신인 악기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악기로서 사실 동서양이 합쳐진 악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생기고 또 그것이 음역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제 6줄로 되어 있는 악기들이 이제 성행을 하다가 바로크 시대 때 오면서 이제 이 악기를 너무나 사랑한 프랑스인들이 한 줄을 더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7줄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은 마치 이제 기타처럼 이렇게 프렛이 있어서 그런 음정을 조절하게 되고 또 바로크 시대의 이 악기들의 특성이 아직은 메탈 줄, 지금처럼 이제 첼로나 바이올린에서 쓰는 금속 줄보다는 양의 창자를 엮어서 만든 이런 거트선을 이제 사용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조율도 많이 하고 음정도 이런 갑자기 제가
바깥에 들어와서 이제 실내에서 공간할 때는 음정에서도 고르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바이올린이나 첼로에서는 모두 다 금속줄을 쓰는 이유들이 이제 훨씬 편하고 연주자들에게 그런 음정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줄의 재질이 바뀌었는데 저희는 그 시대의 악기를 가지고 그 시대 음악 언어를 이제 재현하고자 하는 또 앙상블인 만큼 그 시대 악기를 그대로 살려서 이제 연주를 하고 또 이제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볼 수 없는 이 악기는 바로크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살롱 음악회가 성행하던 시기가 지나고 예술의 전당같이 큰 음악회장이 생기면서 많은 대중들을 위한 악기 홀에서는 맥을 못 추는 악기로 사실 이제 역사 속에 묻혀졌지만 이제 요즘 저희 같은 이제 바로크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현되고 복원된 악기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챈발로의 세 가지 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챈발로는 독일어식 표현이고요. 이탈리아어도 챈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프시코드는 영어식, 클라베생은 프랑스어로 이렇게 불립니다. 지금 이 악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악기여서 슈피넷이라는 그러니까 챈발로의 작은 악기 슈피넷이라고 불리웁니다. 지금 이 챈발로는 피아노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다른 거가 있다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한마가 현을 때려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렉트룸이 있어서 현을 뜯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건반 연주자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를 할 경우에는 너무 힘이 많기 때문에 이 플렉트룸이 끊어질 수가 있고 현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자들이 그냥 그 힘으로 해서는 좀 안 되는 악기죠. 네. 다음. 이 악기가 챈발로 악기인데요. 한 단짜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탈리아 악기입니다. 이탈리아 이 챈발로마다 나라마다 굉장히 그 성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탈리아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색감도 확실하고 그런 악기입니다. 독일식 챈발로, 예. 독일 날씨처럼 약간 좀 우중충하고 그리고 거대하고 굉장히 따뜻한 음색을 갖고 있지만 약간은 무겁고 웅장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챈발로는 프랑스 챈발로인데요. 프랑스처럼 굉장히 우아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식도 굉장히 많고요. 금장식들을 많이 달았고 그 당시에는 금장식이 많을수록 또 그 부의 상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비올레트. 지금 여기 순서에 네, 지금 이게 아니라 비올레테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곡은 이탈리아의 바로크 작곡가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작품이고요. 제비꽃이라는 곡입니다. 그 연인에게 그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그 제비꽃을 이렇게 보면서 너도 그 나뭇잎에 수줍게 이렇게 서 있는 제비꽃처럼 나의 마음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연인에게 마치 자기 마음을 고백을 못하니까 이렇게 동병상련으로 제비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사실은 조금 더 어둡고 아름다운 조명과 촛불 아래서 또 와인도 한 잔씩 하시며 들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고 유의하죠. 제가 앙상블을 맡기 전에 선생님과 와인 때문에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와인 약간의 무직이 있었으면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근데 와인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아시는 분이 또 포스코에 계셨는데 그쪽에서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앙상블을 예전에 뭐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 그리고 플루스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그 앙상블을 조직을 하셨는데 해주실 분이 없다고, 음악 감독을 해주실 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추천이 돼서 또 맡게 되었었죠.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앙상블 인원들이 한 지금 현재로 한 30명 정도 되고요, 인원들이. 그리고 그 맨 처음에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 악기를 잡아보지 않았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악기를 잡아보신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앙상블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현존에 있었던 곡으로는 곡을 연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편곡 작업을 해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한 음이라도 내서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었고요. 그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도 이렇게 많은 실력을 갖지 않고도 앙상블에 참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얻으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앙상블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편곡이나 그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게 된 건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조직원들의 변화하는 거, 그런 걸 혹시 느끼신 게 좀 있으신지. 네. 우선 이분들이 앙상블을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음악을 하시게 된 이유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쌓였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피곤들이, 물론 이분들이 시간들이 너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시간,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때우시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를 끝난 이후에 7시, 8시 이후에 또 모이셔서 연습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물론 야근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잠깐 하는 이 시간이 피로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큰 효과는 그 전에는 그 각 파트별로 만나실 기회가, 사실 만나시다 하더라도 일과 일 사이로 만나시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앙상블을 하면서 여러 그 각 파트별이 있잖아요. 그 각 파트별 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같이 화음을 하고 서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파트에 갈 때 꼭 그 구성원이 함께 가면은 굉장히 일이 부드러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큰 효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오시는 앙상블 멤버들의 변화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도 이런 걸 하시면서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또 스스로 어떤 뭐 새로운 뭐 변화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음악가로서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일이고요. 저는 원래 그 작곡을 전공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작곡을 전공을 하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챈발로라는 악기를 하게 되어서 바로 그 악기는 그런 것 같아요. 미치지 않으면은 그 음악에 빠져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도 원래는 현대 악기를 이렇게 전공하시다가 바로 그 음악에 정말 그야말로 빠지셔서 이렇게 악기를 잡고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신데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제가 작곡을 하고 혼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제가 기업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 음악 이론으로서는 저희가 걷는 길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연주가로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연주를 하는 그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에 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기업에 계시는 아마추어 앙상블 연주자들하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항상은 연주자들과 아니면 음악인들과 소통하는 거에서 일반인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도 연주가로서 그리고 제가 작곡가로서 이 일반 청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관객들이 뭐 전문 연주가들을 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마추어 생각이 많으신 그리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는 자리도 마련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그런 기업에서 하시면서 이제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사실 쉽진 않으시잖아요. 시간도 없으시고.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쪽에 노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느끼는 좀 어려움 같은 거 좀 있으셨으면. 네, 제가 작년에 그 포스코 행사, 이프 행사를 맡게 돼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포항, 광양, 그리고 송도, 서울 이 지사들의 모든 그 지사들을 합쳐서 오케스트라 멤버를 구성해서 연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 네 군데를 가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디션을 보고 그 직원들 중에서 단원들을 뽑아서 33명의 단원을 뽑아서 연주를 한번 하게 됐었는데요. 이게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시 하셔야 되는 거는 일입니다. 음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실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일을 물론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하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 훌륭하다 악기도 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악기를 하니까 내 일에 우리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약간 좀 시간을 못 내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때 1년 동안 굉장히 왕성히 활동을 그래도 하다가 약간 지금은 좀 주춤하게 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전 섹션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 만남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양쪽의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만들어내서 선생님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예술가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를 좀 오후 시간에 저희가 좀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전에 이런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음악 자체를 좀 즐기셨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런 중간에 딱 것이니까 이게 상황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시고 그런 거였는데 다음에는 꼭 낮술을 좀 준비해서 콜라에 타서라도 좀 한잔하고 듣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반성을 하면서요. 오늘 오전 섹션을 마치겠고요. 이제 뒤에 저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샌드위치, 도시락 세트를 준비를 해서 자유롭게 앉아서 드시고요. 저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1시부터 오후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